안녕하십니까. 에덴식품 영농조합법 김경욱 부장입니다. 저희들은 유기농 석류와 무농약 유자를 직접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는 가공업체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위생적으로나 품질 면에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언을 해주실 분이 안 계신가요? 바로 여기 농가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나선 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6차 산업 전문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김치연구소 분석지원 팀장 김상현입니다. 김성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남도의 끝을 달려 찾아가는 곳 전라남도 고흥. 이곳은 남해 해풍이 키워낸 질 좋은 유자와 석류의 생산지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석류는 전국의 70%나 차지할 정도라고 하죠. 그중 에덴식품 영농조합법인은 석류와 유자 생과를 재배하고 가공품을 생산해 한 해 약 18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곳인데요. 특히 가공품 판매뿐 아니라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널리 알려져 체험 농원으로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어떤 고민이 있다는 걸까요? 김성현 전문가가 들어가 보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치연구소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김경욱입니다. 저희 에덴식품은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서 첫 번째로 가담은 서러울지 않을 정도로 이제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재배에서 가장 신경을 쓰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우선 소비자들이 직접 이걸 구매해서 섭취할 때 될 수 있으면 농약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환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석류와 유기농 석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일반 석류는 농약 살포를 하는 석류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 일반 석류보다는 이렇게 때깔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색깔이 이래야 친환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 때깔 좋은 것은 이제 약을 좀 많이 살포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려한 빛깔보다 건강하고 속이 알찬 열매가 먼저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재배한 석류와 유자가 향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수확한 과실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과정인데요. 석류를 수확해서 선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생과를 직접 네. 소비자에게 판매도 하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중량 체크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일일이 택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석류를 그냥 아무런 처리 없이 그냥 바로 소비자에게 직접 다 원재료 그대로 뭐 흐르는 물에 세척만 그냥 하면 돼요. 저희들은 유기농이다 보니까 뭐 식초로 막 세척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유기농이라 저희들 것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위생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제 병균이나 이런 건 유해 물질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어쩔 수 없는 그 제품에 대한 그 하자들이나 이물질들이 검출이 되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좀 최소화해서 최소한의 클레임이 걸릴 수 있게 좀 어떤 세척이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생육 이외에도 유자와 석류는 다양한 공정을 통해 가공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데요. 이곳의 원칙 또한 오로지 철저한 위생, 유기농과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국가기관을 통해 품질 관리를 받고 여기서 더 나아가 식약청에서 인증하는 해썹 증명도 이미 확인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하죠. 일단 즙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를 풀어보는데요. 이거를 지금 90도에서 95도로 이렇게 담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한 저온 살균 해가지고 한 70도 이하로 이렇게 담았었거든요. 온도가 그 75도에서 이렇게 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90도 이상으로 해서 담는 게 맞는 건지. 좀 높은 온도에서 살균을 거쳐서 포장하는 게 아마 가장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가공을 하다 보면은 유해수를 약간이라도 저감할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해썹이라고 하는 이런 시설을 다 인증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지만 여기 계시는 지금 뭐 발효조나 아니면 또 추출을 할 수 있는 추출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안에 있는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업체에서 가장 사용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차염소산수라고 하는 차염산. 예, 차염소산수라고 하는 염소산수. 예. 약간 소독약 형태로 락스 형태로 식용 락스 형태를 사용해서 저감을 시키는 방법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먹을 수 있는 그걸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유해 요소가 아예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좀 차단을 하자라고 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돌아가다 보면 이게 그리고 그동안 현장에서 놓치고 있었던 미세한 부분도 체크해내는데요. 꼭꼭 불가능.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품을 포장을 하다가 지금 안에 있는 내용물이 조금 흘러나와서 가공 공정을 봤을 때 이게 어차피 기계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용량이 너무 많이 채운다든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캡을 씌우기 위한 과정을 거칠 때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누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좀 밖으로 튀어나온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튀어나온 현상으로 해서 이제 그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유통 과정에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뭐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미생물들이 번식을 할 수도 그게 이제 불량이 날고 크레임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좀 귀찮지만 좀 더 신경을 쓴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점검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용수는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지하수로 쓰고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고 계시고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또 벨트부터 해가지고 다 소독을 해주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위생에도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이곳엔 둘러볼 생산 라인도 많은데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1년에 가장 많이 생산하는 유자차 생산 시설입니다. 유자차는 집에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세척 후 잘게 자른 유자를 유기농 설탕과 배합만 하면 끝. 하지만 여기에도 고민은 있습니다. 우리도 소량 생산하면 위에 문제 없이 생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온도에 조금 민감해요, 유자차가.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실온에다가 오래 보관하게 되면은 넘친다든가 색깔이 좀 갈빈이 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다른 첨가제를 넣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제품을 보면은 지금 이거는 개봉을 한 상태의 제품이라 지금 약간 기존에 지금 개봉하지 않은 완제품하고는 약간 차이를 조금 색깔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산과의 접촉을 통해서 얘가 지금 갈변을 일으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모든 이제 유리병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유자차에 맞는 용기를 제작해서 그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의 용기를 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소에 민감한 것들은 약간 갈색 시약병을 쓴다든지 이런 것처럼 좀 병의 색깔을 조금 집어넣어서 그런 좀 햇빛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와의 좀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한다든지 업체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다른 뭐 정부 출연연구소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같이 유관적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문의를 해보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또 답변을 줄 겁니다. 저희들은 그 전에 이제 전통적인 방법대로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봐야죠.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 접해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제 모든 곳을 둘러봤으니 풀고 싶은 고민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이 자리엔 송재철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저 고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무살균 쪽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이 햇삽 시설을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방법대로 그 햇삽에 맞게끔 진행해서 제품을 만들지만 약간의 그 침체물이나 그런 것들이 꼭 생기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좀 궁금해서요. 원 재료에는 이상이 없는데 최종 파이널 제품에는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 가공 과정 중에 어떤 이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원료에서부터 공급 배송되는 데까지 모든 제품이 다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 위생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쓴다든지 지속적으로 제품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주입구나 이런 부분 접촉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쓰시면은 좀 더 분량이 좀 덜 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치업체를 한 군데 엊그저께 다녀왔는데요. 거기도 가서 보면 이제 대기업이 납품을 하는 데입니다. 대기업이 납품하는데 대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서 품질 관리나 이런 위생 기준이 훨씬 더 타이트하게 잡아놓거든요. 이게 기존에
10개였다면 대기업들은 그 배가 되는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자체 기준을 이 대기업에 맞추다 보니 자기네도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압박을 하시면은 좀 더 아마 위생적이나 품질적이나 이런 게 훨씬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늘한 곳이나 장기간 보관 시 냉장고 보관할 때 서늘한 곳을 빼고 차라리 냉장고 보관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우리도 지금 쓰면서도 혼동이 되거든요. 저장 기간을 설정하는데도 그냥 우리가 이 제품을 보고 60일이라고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어떤 저장 실험을 통해서 이게 상온에서 며칠이 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가 오염이 되고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좀 자체적인 실험을 통해서라도 일반적인 온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관이 되는지 이제 유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당 재림이 된 후에 상온에 이제 보관했다가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제 겨울철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조금 숙성을 시켰다가 가야 되는 건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맛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제품을 사 먹었을 때는 항상 이 동일한 맛을 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일한 맛에 동일한 제품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그 가공 공정 자체의 프로세스가 확립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한 번 더 체크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간 궁금했던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는 두 사람. 오늘의 만남이 무엇을 남겼는지 궁금해지네요.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듣고 이렇게 숙지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컨설팅을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뭐 좋은 원료를 직접 생산하셔서 뭐 가공을 하셔서 뭐 최종 제품이 나오기까지 이런 뭐 모든 제조 공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미비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씩은 발견이 되는데 그건 아마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더 그런 것들을 시정 조치해서 조금만 더 그 담당자나 아니면 그 관리자에게 신경을 써주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조금 더 안전적인 식품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가공, 서비스까지. 농촌에서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의 패러다임으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6차 산업. 오늘의 만남이 한층 더 풍성한 결실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